오늘장 반등에 있어서 좀 찬물을 끼얹는 뉴스죠. 오늘 오전에 나왔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신용도, 실적,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기업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기에 유인하 캐스터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최정우 전문가님, 일단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부정적 사이클에 진입했다. 일단 악재로 들리는데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래도 봐야 될 뭐 것 같아요. 조달금리 쪽에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조달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 그 기업의 어떤 이자 비용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신용등급보다는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현대차 작년 10월 달에 현대차, 그리고 네. 기아차, 현대모비스, 네. 신용등급 A- BBB 플러스로 좀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도 BBB에서 BBB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었고 올해는 없는 거로 아직까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네, 그렇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또 네. 등급 전망 자체는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등급 전망, 등급 자체를 낮추는 일은 많지 않은데 전망 자체가 조금 불안한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향후에 시황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하락세에 대한 뭐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개별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가 좀 나타나고 네, 있었는데 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우려가 됐던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게 얘기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굳건하게 잘 견고했죠, 상승세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예. 있었고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다른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정제마진 가격의 하락세가 유지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가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서 네. 자, 지금 유럽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이 정제마진 시설과 관련된 설비 증설이 나왔기 때문에 정제마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시장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 그러니까 네. 영원한 테마가 실적주이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최정호 전문가님은 일단 개별적인 신용 등급과 또 주가의 영향 자체 민감도가 그리 높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동현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결국 뭐 실적이나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결국 재무 구조도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용 등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이 신용 등급은 상환 능력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채무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한 단계별 등급을 매겨놓은 건데 네. 이게 이제 BB 플러스 이상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BB 플러스 이하부터 이제 정크 등급, 투기 등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신용 등급은 A-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네. 전망이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이건 신용 등급 하향이 아니라 등급 경고성인 전망. 거죠, 그죠? 일단은. 이건 어떻게 보면 레벨로 따졌을 때는 가장 영향이 미비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 A- 등급에서 한 단계 정도 신용 등급이 하향된다고 해서 뭐 좀 예를 들어서 회사채 금리가 크게 올라간다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올해 초 그리고 최근까지도 대규모 자금 조달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의 신용 등급 하향 조치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우리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에 뭐 국내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 S&P 신용 등급 하향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IMF죠. IMF 당시에 이 당시에요. 이제 예. 금융권이죠. 한국의 이제 금융사들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치가 될 경우에는 네.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 상환 능력이 약해지게 될 경우에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상환 압력이 생길 수 있고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 신용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되는 거죠. 네. 금융사들의 신용 하향 조치는 상당히 데미지가 클 수 있고요. 뭐 일부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이런 등급 전망이 일부 하향 조정되거나 하는 부분은 뭐 실제로 뭐 경기도 그렇고 네. 주식의 등락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혹은 뭐 두산 관련 그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또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자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하향 조치는 주가에 데미지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익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추가적인 하향 경고가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주가에 단기적인 충격도 발생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투자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렇게 A 뭐 플러스 A 마이너스 등급 이상의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국내 대기업들, 뭐 굴지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별 신경 쓰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서는 일단 실적 압박이 커지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신용도까지 다소 좀 하방 사이클에 접근했다라는 경고성 높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부채라든지 이렇게 재무구조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주가의 영향력은 좀 낮을 거다라는 답이 좀 나오네요.